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최근에 네. 보궐선거 이후에 네. 20대 남성들이 이제 70% 이상이 네.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이후에 그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음. 페미니즘 이슈가 되게 뜨거운데 네. 특히 진중권 씨가 이것과 관련해서 네. 최근에 페미니즘적인 어떤 20대 남성하고의 네. 싸움을 거의 시작한 분위기잖아요. 네. 네. 또 뭐 20대 남성들을 안티페미 백래시라고 부른다든지 또 뭐 여성을 해방시키는 싸움이다 페미니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필요 이상으로 20대 남성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네. 보고 네. 있거든요. 네.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새로운 이게 싸움이죠. 지금 벌써 이제 보궐선거 4월 7일 이후에 진중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지금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이제 이 논쟁이 다시 진중권 대 이제 2030 남성들 사이 이제 전선이 형성되어 가지고 지금 뭐 거의 인터넷이 매일매일 뜨겁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진중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죠. 진중권 씨가 보니까 1963년생이고 586이더라고요. 아주 전형적인 딱 586. 근데 또 그동안에 이제 페미니즘이나 관련한 발언들을 쭉 보면 사실 꼭 그렇게 일관성이 있다는 생각은 또 별로 네. 안 들고 네, 네. 오히려 굉장히 즉흥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중심으로 많이 네. 이야기를 해오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런 지금 현재 20대 남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네. 20대 남성 스스로가 네.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이미 충분히 어필하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니라고 굳이 네. 네. 저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왕년에 이제 좌파 정당 출신이고 그리고 또 한때는 진중권 씨와 같은 정당에 또 몸을 담았어요. 정의당에. 네. 그런데 진중권 씨가 한 번도 사실은 페미니스트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형적인 586의 어떤 그런 정말 그 페미들이 말하는 가부장적이고 정말 그 남성 중심적인 그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페미니스트 전사가 되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도대체 이 진중권 씨의 심리와 어떤 그런 그 감정이 무엇일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586이구나. 그리고 진중권 씨 이제 뭐 어느덧 나이가 환갑이 다 됐네요. 내일 모레 환갑이잖아요. 예. 또 왜 이렇게 2030 남성들에게 니네들은 안티페미 백넷이다. 그러니까 백넷이라는 것은 반발, 반격 이런 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20대 남성들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에게 몰표를 준 것이 네네. 이게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이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은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 20대 남성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발을 표시를 한 거고 그것을 표로서 나타낸 거거든요. 예,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중권 씨는 이것을 조롱하는 뜻으로 쓰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페미니스트들이 남성들이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이 페미니즘 정책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 항상 했던 말이 백넷이다. 예, 이것을 거의 뭐 조롱처럼 얘기했는데 이것을 똑같이 진중권 씨도 이 남성들을 향해서 안티페미 백넷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 부분은 남성들이 분명히 이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반격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20대 남성이면 사실 사회에서 어떤 경험이 많은 네.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친구들이 현재 느끼는 감정은 사회의 어떤 거울이 되는 네. 그런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586이기 때문에 586이 살았던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586은 자기가 살아왔던 역사 속에서 배운 여성과 남성에 대한 네. 성차별이 있을 것 네, 같지만 사실 20대 아이들은 그 역사를 알지 못하기 네, 때문에 그냥 현재 자기 눈에 보이기에 이게 네. 페미니즘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네. 거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 진중권 씨는 사실 과도하게 한 30년 전, 40년 전 자기가 겪어왔던 그렇죠. 인생을 지금 아이들에게 투영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여성 해방이 곧 남성 해방이다. 여성 해방이 필요하다는 용어를 이렇게 자주 사용해요. 이제. 근데 여성 해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페미니즘이 등장한 1970년 초에나 사실은 여성 해방이 필요한 용어였고 사실은 또 여성 해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였어요. 페미들이 들고 나온 정치적인 용어였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여성을 뭐 족쇄에 채워놓고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가부장제로서 우리가 뭐 압제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50년 전 여성 해방론을 들고 나오니까 나는 딱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586의 세계관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중권 씨가 지금 계속 그 조국 사태 이후로 지금 그 민주당의 586을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빼미 이슈에 대해서는 진중권도 다 같은 586인 거예요. 586의 눈으로 계속해서 이 20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4.7 보궐선거 이후에 사실은 표를 잃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계속해서 20대 남성들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비하했거든요. 맞아요. 뭐 원래 극우였다, 뭐 반공교육 탓이다, 선거권을 주지 말자는 얘기. 뭐 이런 얘기하고 쟤네들 얼굴 잘 기억했다가 취업에서 떨어뜨리라 이런 모 맞아요. 신문사의 어떤 기자가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 20대 남성들을 투표하기 전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폄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각과 진중권의 시각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박노자의 시각이나 진중권의 시각이나 뭐가 다른가 이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유지쌤 같은 경우에는 20대 자녀가 있잖아요. 있어요. 20대 초반이잖아. 그렇죠. 21살이에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명백히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투표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 반발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가요? 그 친구들은 제가 이제 386의 그 가부장적인 그 사회 분위기와 태도 속에서 차별과 희생을 당하며 살아온 엄마잖아요. 근데 이제 20대 초반의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는 또 아들인데 반대로 페미니스트, 극렬 페미니스트, 잘못된 페미니즘으로 차별과 피해를 당하고 있어서 네. 이게 왜 우리 집안이 대를 물려 이렇게 성차별 속에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친구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분노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죠. 길을 지금 가다가 짧은 머리 여자를 보면 화가 난대요, 이제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섭대요.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무섭대요. 네, 그래서 한 친구는 또 미투 운동을 당했나 봐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 실대를 같이 공부하는 친구예요. 이제 재수학원에서. 근데 그 미투를 당했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네. 근데 이미 얘는 학교에서 성추행자가 된 거고 그렇죠. 이미 그걸 한번 고소당하면 법원의 결과와 무관하게 얘는 정상인으로서의 삶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페미니즘이 사실은 2030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지만은 이것이 학교로 이제 고스란히 중등 학교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미니즘을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청소년들이 페미니즘에 의해서 너무 남성 청소년들이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도 해오고 메시지도 많이 받고 메일도 많이 받고 한창 공부해야 될 고등학생이 같은 과 여학생에게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해서 이 학생이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하고 또 학폭 그 위원회에 넘겨지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또 경찰도 들어오고 또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이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거의 이 재판까지 받는 그런 상황에서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혐의를 벗었지만 학교에서 이제 적응을 못하고 유학을 간 학생도 실제로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그런 케이스를 참 여럿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머니들이 그 아들이 학교에서 그런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오고 그래서 정말 학교가 이거는 정말 전쟁터구나. 이게 페미니즘이 학교로 옮겨가면서 기성세대가 모르는 그런 정말 그 성대립, 성갈등이 너무나 심각하고 남학생들이 겪는 그 억압 오히려 우리가 성차별 당하고 있다. 두려움이 상당히 크다. 피해의식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여자친구들이 같이 술을 먹는데 니네 군대 가는 거 솔직히 바캉스 가는 거 아니냐. 니네들끼리 모여서 합숙하고 밥 주고 얼마나 좋냐. 이런 식의 비아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사실 때 20대 초반 아이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군대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놀리듯이 니네는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고 여자애들하고 싸우면 무조건 자기가 이제 그렇죠. 화를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다른 사회적 이슈를 물어보면 이 친구가 항상 그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다른 이슈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어. 페미니즘 때문에. 엄마 이게 너무 큰 문제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예. 그게 너무 우리 그 청소년들을 억압을 네. 하고,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이제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간 이제 남자 대학생이 나를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딱 진학을 해서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가 또 이제 그 인문 계열에서 이 페미니즘이 굉장히 강한 학교였어요. 학교에 딱 너무 당황한 거예요. 막 그 유학생들은 그 당시에 탈코르셋이라고 막 머리 밀고 투블럭 하고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그거를 또 같은 동급 유학생들에게 막 강요하고 그런 학교 분위기에서 이 남자 대학생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왔는데 정말 솜털이 뽀송뽀송한 이제 막 소년티를 벗어난 그런 남자 대학생들이 와서 학교 가는 게 너무 두렵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군대도 가야 되고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도 너무 고민이 참 많이 안고 있는데 이 페미니즘 이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남자 대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듣고 이 페미니즘 이슈가 얼마나 우리 젊은 세대를 이렇게 정말 갈라놓고 그런데 어떻게 이 진중권처럼 말하자면 지식인이고 우리는 그렇죠. 뭐 아무리 뭐 어떤 셀럽형, 매스컴형 지식인이지만은 그렇게 대학 교수도 했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페미니스트들이 시각과 똑같이 또 우리 그 20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억압을 하는가. 이 20대 청년에게 여성 해방이라는 말이 먹혀들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특권은 386이 다 늘여놓고 남성으로서의 특권은 그것에 대한 모든 이 죄가는 20대들한테 치르라고 하는 딱 그런 느낌이고. 아니, 뭐 어떤 그런 논리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럼 다 소급 적용하자고. 여성할당제 했으면 50대, 60대도 다 소급 적용해서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들 할당 채워서 다 명예퇴직 시켜.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뭐 자기네들은 모든 남성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다 누려놓고 이제 와서 20대들한테 니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막 사회에 이제 진입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여자애들한테 밀려 모든 것에서 항상 사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공부 좀 못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무슨 특권을 시키냐 왜 내가 뭘 더 누렸는데 라는 오히려 군대 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심한 아이들한테 저는 그냥 이분이 꼰대질을 하고 싶은데 586이 다른 건 꼰대질하게 권위를 잃으니까 페미니즘을 갖고라도 꼰대질을 좀 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지금 이제 진중권 씨가 이제 인터넷이나 엄청나게 글을 많이 쓰는데 저는 딱 볼 때 거의 두 가지예요. 여성 해방해야 된다. 20대를 향해서 니네들도 4050 기득권과 똑같다. 어떻게 똑같나요? 생물학적으로 똑같죠. 네. 4050이 누린 기득권도 너희들이 그렇죠. 누리려는 것이다. 근데 내 주변에 정말 나는 많은 10대 청소년도 만나봤고 20대 청년도 만나봤지만은 그 친구들 기득권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그 당군 이래 가장 가난한 세대, 아이들이에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지금 20대란 말이에요. 20대에게 왜 정말 지식인으로서 따뜻한 말 한마디는 못해줄 망정 어떻게 계속 이렇게 억압적인 얘기를 하고 저는 이분이 그 예전의 신좌파적인 586 세대의 사고방식에서 이 사람이 한 번도 진일보하지 못한 거예요. 그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 저기 사고방식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왜 자기가 무슨 스윗남이야? 스윗하지도 않으면서 왜 스윗한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면은 페미니스트 집단은 과연 진중권을 볼 때 어떨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가요? 지금 이거 뭐지?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페미계의 동태를 이렇게 쭉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용해요. 페미니스트도 싫어하는 페미니스트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 이슈를 계속 이분이 뭐 실드를 치고 있으니까 할 말을 뺏어버린 거지. 페미계도 엄청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또 뭐 저처럼 또 안티페미라는 이쪽 계열도 이거 뭐지? 아니 왜 두 남자가 이준석, 진중권이라 두 남자가 어디 핑퐁 게임 하듯이 왜 둘이서 맨날 리달리냐? 결국은 또 이 여성 문제를 자기들의 어떤 그러니까요. 정치적 쇼비즈니스에 이용하는 그런 셈이겠네요. 되게 지금 웃기는 상황이에요. 당사자들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살았던 세대의 얘기를 갖고 근데 사실은 예전에 사회학적으로 여성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것과 남자가 여자가 이제
그 네. 생물학적인 특징을 갖는 건 좀 다르잖아요. 네. 어떤 출산을 위한 다른 생물학적 특징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사실 네. 남성보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조차도 여성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이분은 생물학적 특징과 사회학적 특징을 전혀 구분을 못 하시는 게 아닐까요? 네. 그래서 나는 또 이런 면들 들어. 왜 진중권 씨는 20대 자신이 또 대학 강단에서 또 가르치는 가르쳤잖아요. 아이들이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정서를 모를까? 그렇죠. 예. 그 자신이 어떤 그런 그 가정적인 환경도 저는 요인이 있다고 봐요. 진중권 씨는 해외 나가 있잖아요. 아들이. 아들이 해외 나가 있고 그렇죠. 일본인이죠. 직접적으로 아이가 이 한국 사회에 처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고민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이 사람 모르는 거야. 모르죠. 예, 맞아요.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저렇게 계속 지금 어긋장을 놓고 계속해서 2030 특히 20대 남성들에게 계속해서 훈계조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제 수세에 몰리고 있어요. 이게 진유건 씨는 계속해서 민주당 586을 비판하다가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멘토 역할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이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남성들에 의해서 이제 집중타를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너무 이렇게 그런 이슈를 쫓아서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인생을 바치시다가 네. 온 안타까운 어떤 네.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진중권 씨가 이제 드디어 미천이 드러났구나. 예, 전 페이스북이나 쓴 걸 보면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났구나. 이제는 그런 생각이 딱 들고 정말 20대의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한 번도 그 친구들이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본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남성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진중권 씨에 대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쭉 듣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대 남자들의 삶에 대해서 저렇게 함부로 짓거릴 거면 자기의 아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네.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이야기하는 그 삶으로 네. 살게 한 후에 네. 그리고 난 후에 비판해도 늦지 않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막 소년티를 벗어난 20대 아들이 군대를 보내는 그 그렇죠. 마음. 그렇죠. 저는 우리 오빠나 남동생이 군대 갈 때 저는 그 부모님의 표정이나 그런 걸 다 기억을 기억이 하고 나시겠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도 그- 군대 보낼 생각하면 너무 네. 속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서를 알고 진중권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무정한 거지 이거는. 왜 아무 가진 것도 없는 20대 남성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구는가. 저는 밉기도 하지만은 참 답답한 꼰대가 정말 별 수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연민이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나. 지금 집값도 얼마나 올랐어요. 부모 이 20대 남성들은 어느 청년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미래를 준비를 할 수가 없다 희망이 이제는. 없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런 어떤 그런 그 감정과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하고 그렇게 모진 소리만 그런 소리만 콕콕 골라가면서 하는지 얄밉기도 하고 정말 한심하죠. 저렇게 그 페미니즘을 지지하면 자기가 어떤 그런 마치 지식인인 것처럼 그렇죠. 어떤 저것도 어떤 지식인의 겉멋이 아닌가. 맞아요. 예, 그런 그 이중성과 예, 참 꼰대스러운 어떤 지식인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예. 선생님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음. 우리 이 진중권 교수에게 상처받은 20대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 네, 사실은 그 이번에 이제 제가 투표가 끝나고 나서 이제 20대 청년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귀담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자기들이 국민의힘이 좋아서 찍은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더 싫었고 그거는 항상 그 페미니즘 정책에 너무 여성들을 위해서 많이 예산도 쓰고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은 포효로 응징한 것이다. 속이 후련하다라고 그래요. 사실 저도 뭐 10년 먹고 체증이 내려가듯이 좀 시원했죠. 우리 남성들도 이제는 표의 힘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도 있고 지선도 있잖아요. 이게 20대 남성들이 뭉쳐서 정말 표로서 이제는 사실은 표 앞에 장사 없어요. 맞아요. 정치인들은 표 따라 움직입니다. 진중권이 재앙울이 뭐라고 떠들거나 말거나 그냥 갈고 주시고 정말 우리 20대 남성들은 표로서 정말 뭉치면 바꿀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이번에 20대 남성들도 오랜만에 이제 기가 살았다. 큰 힘이 됐다고 봐요.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흩어지지 말고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이 가르치고 네. 청년이 가고자 하는 길이 사실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미래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주눅들지 말고 네. 이런 586 꼰대들의 말에 네, 상처받지 말고 네. 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 20대들이 더 네. 좋은 대한민국을 네. 만들었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이런 586이 나중에 70대, 80대가 되면은 결국 그 케어나 돌봄을 누가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2030이 해야 이분은 돼요. 받으면 안 되겠다. 연금 받으면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그 2030에게 그렇게 모진 소리 하고 전 뒤가 좀 걱정이 되네요. 진중권 씨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저도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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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씨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고 선생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부터 네. 저희가 가능하면 네. 이런 페미니즘 혹은 20대들과 관련한 네. 주제들을 가지고 세라비 선생님과 네. 함께 또 네. 다양한 또 이 분들이 출연하셔서 네. 더 좋은 대담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프로를 잘 봐주시면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20대 게스트도 부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다양한 어떤 그런 우리 그 롤 모델도 많거든요. 조던 그렇죠. 피터슨이나 예, 예. 또 제가 좋아하는 메르켈, 그리고 대만의 이제 차이잉원 이제 총통 뭐 이런 우리가 많은 이제 롤 모델에 대해서도 우리가 네, 함께. 얘기를 할 수 있고, 저는 좀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뵙겠습니다.